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포 속의 시그니처 18장에서 마이어 박사가 왜 지적 설계가 과학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논거들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 가지 논거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처음 세 가지 논거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논거 1. 지적 설계의 주장은 경험적 증거에 기초한 것이다. 지적 설계의 주장은 다른 과학 이론처럼 경험적 증거에 기초한 것이며 종교적 신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도보 재판에서 전문가 증인 중 한 명인 로버트 페녹의 주장과 달리 지적 설계론자들은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경험적 논거들을 전개하였다. 일례로서 나는 본서에서 세포 내에서의 디지털 정보의 발견에 근거하여 지적 설계에 대한 논거를 전개하였다. 또한 다른 과학자들은 세포 내 분자 기계와 회로의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화석 기록에서 주요 유기체 집단이 나타내는 패턴, 물리학의 법칙 및 상수의 미세 조정, 지구 환경의 미세 조정, 세포의 정보 처리 시스템, 심지어 상동관계, 이전에 신다윈주의의 분명한 지지 근거로 생각되던 증거로 알려진 현상에서 이제 지적 설계의 증거를 보고 있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설계론 중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통상 받아들여지는 자연계에 대한 관찰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과학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대한 관찰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론이 전개되는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적설계론의 경험적이고 관찰적인 근거는 지적설계를 과학이론으로서 간주해야 하는 훌륭한 이유를 제공한다. 논거 2. 지적설계 옹호자들은 확립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지적설계의 주장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두 개의 별도의 세계적 과학적 추론 방법들, 관찰된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들의 적용으로부터 나온다. 15장에서 나는 지적 설계를 생물학적 정보의 기원에 대한 최선의 설명으로 추론하고 정당화하는 데 사용한 주된 방법인 다중경학 가설 방법을 논해야 했다. 거기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방법은 몇몇 잘 확립된 과학 분야에서 과학적 논증의 표준적인 방법이다. 아래에서 나는 어떻게 이 방법이 지적 설계의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지 보다 상세히 논해야 할 것이다. 또한 16장에서 논해한 바와 같이 지적 설계 옹호자들은 다중경학 가설 방법을 보완하는 다른 방법을 개발하였다. 설계 추론과 이후의 연구에서 윌리엄 댐스키는 지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을 그들이 보여주는 패턴의 종류들과 개연적 특징들에 의하여 판별해낼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댐스키는 자연 대상과 인공물에 대한 비교 평가 절차, 즉 그의 설명 필터를 개발하였는데 그것은 우리의 분석과 추론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연구자가 세 가지 유형의 설명, 즉 우연, 필연, 설계 중에서 무엇을 결정할지 도와준다. 그 자체로서 그 절차는 지적 결과를 탐지하기 위한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증거에 기초한 방법이며 또한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에 따라 지적 설계를 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훌륭한 논거를 제시한다. 논거 3. 지적 설계는 검증 가능한 이론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과학 철학자들은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과학적 연구 방법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론이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이 틀렸거나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비판자들의 지속적인 주장과 달리 지적 설계론은 검증 가능하다. 사실 그것은 상호 관련된 몇 가지 방식들로 검증 가능하다. 첫째, 먼 과거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과 관련된 다른 과학 이론과 마찬가지로 지적 설계는 경합 이론들과 설명 능력을 비교함으로써 검증 가능하다. 다윈은 이러한 검증 방법을 종의 기원에서 사용하였다. 8장에서 16장까지에 이르는 지적 설계에 대한 주장의 제시에서 나는 지적 설계의 설명 능력을 다른 유형들의 설명 능력과 비교함으로써 정확히 이러한 방법으로 그 이론을 검증하였다. 지적 설계론이 생물학적 정보와 세포의 상호 이전적 정보 처리 시스템의 기원에 대하여 유물론적 경합 이론들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이론이 중요한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교 과정은 거울로 된 홀, 즉 외부적 판단 기준이 없는 경쟁이 아니다. 지적 설계론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역사과학 이론에서처럼 설명이 필요한 증거에 대한 우리의 지식 및 세상의 인과관계 구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여 검증된다. 7장과 15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과적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역사과학 추론을 인도해주고 경학 가설들 가운데 어떤 것이 최선의 설명 능력을 가졌는지 결정하는 것을 도와준다. 인과적 적합성에 대한 고려는 경합적 역사과학 이론들을 검증, 즉 수용, 거부 또는 선호하기 위한 경험에 기초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그런 이론들이 문제된 결과를 산출한 것으로 알려진 원인들을 인용할 경우 그것들은 인과적 적합성의 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그런 원인들을 인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론들은 검증되지 못한다. 7장의 내 예시에서 적용시키면 지진이 화산재 층에
축적에 대한 원인이 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지진 가설은 인과적 적합성의 기준을 충족 못하지만 화산 분화 가설은 경험상 화산 분화가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한다. 경험적 고려가 역사과학 이론들을 거부하거나 하나의 이론을 다른 이론보다 선호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론들을 명확히 검증할 수 있다. 다른 역사과학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지적설계는 과거 사건들에 관한 주장을 하므로 인과관계에 관한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 또한 경험적으로 지적 존재가 특정화된 지리차 암호 정보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본서에서 전개된 지적설계로는 두 가지 결정적 검증 기준, 즉 인과적 적합성 및 인과관계 존재의 기준을 충족한다. 정확히는 지적설계가 이러한 기준들을 유일하게 충족하므로 나는 그것이 DNA 수수께끼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라고 주장하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